아이가 갑자기 난 못해, 나만 맨날 혼나, 뭐 이런 말을 툭 던질 때요. 와, 진짜 부모로서 마음이 쿵 내려앉죠. 그럴 때 있잖아요. 아, 그럼요, 있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어려움이 와도, 해볼 수 있어. 이렇게 좀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다양한 자료들, 뭐 연구 논문도 있고요. 실제 상담 사례나 육아 정보 글까지 좀 깊이 파고들면서요. 부모님의 그런 일상적인 양육 태도,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 자아 존중감에, 그리고 또 놀랍게도 학업 자신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좀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부모님의 긍정적인 영향이 아이 자존감으로 가는 길에 학업 자신감, 이게 또 성별에 따라 완전 다른 역할을 한다. 이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죠. 네. 그래서 부모님의 작은 변화가 아이 마음속에 어떤 단단한 기둥을 세워줄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의 양육 방식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냐. 이 부분이요. 이게 아이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아, 인식이요? 네. 그래서 이 연구를 보면 부모님 태도가 아이 자존감으로 바로 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라는 약간 다리 같은 걸 거쳐야만 하는 그런 경로도 있다는 거죠. 특히 성별에 따라 그게 좀 다르다는 점 오늘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또 뭐 학생 정신건강 소식지나 나우핏 프로, 인사이드맘 같은 블로그 자료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구체적인 대화법들까지 좀 같이 보면서 자녀 마음을 단단하게 키우는 정말 실질적이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부터 짚어보죠. 자아 존중감. 이게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자신감이랑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또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들 하는 걸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보통 자신감은 뭐 특정 과제에 대해서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자아 존중감은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깊이 믿는 마음. 아, 존재 자체에 대한 거군요. 맞습니다. 네. 조건 없는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이죠. 이 자아 존중감이라는 뿌리가 이게 딱 튼튼해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친구들하고 관계도 잘 맺고 사회성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뭘 배우려는 동기, 학습 동기죠. 이것도 생기고 나아가서 삶에서 좀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힘,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죠. 이런 걸 키울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뿌리가 약하면 연구들을 보면요. 뭐 비만이나 우울증 같은 건강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낮은 학업 성취, 비행, 청소년 임신 이런 좀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와,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네요. 정말 아이 삶 전체를 딱 받쳐주는 기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자아 존중감을 만드는데 부모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아까 그 인식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이한테 부모는 뭐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부모의 의도, 이게 아니고요. 아이가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느끼느냐예요. 아, 해석이요? 의도가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하길 바라서 이렇게 기다려 준 건데 아이는 엄마 아빠는 나한테 관심 없나 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실제 연구에서도 보면요. 아이가 부모로부터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또 내 생각이나 선택이 존중받는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좀 일관성 있고 공정하셔. 이렇게 느낄 때 그때 자아 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요. 부모님 자신이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양육 방식이 자신도 모르게 지금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붙인다는 거예요. 아, 대물림 같은 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생 정신건강 소식지에 나온 사례인데 늘 엄격하고 좀 비판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어떤 분이 계셨어요. 오 씨라고. 네. 이분은 나는 절대 우리 애한테 안 그래야지 이렇게 다짐했는데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막 다그치고 비난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아, 진짜 무섭네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게. 네. 이런 어떤 무의식적인 대물림의 고리,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죠. 아, 부모의 의도랑 아이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안의 과거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거 정말 좀 곱씹어 봐야겠네요. 근데요, 부모의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아이 마음 건강뿐만 아니라 혹시 뭐 공부머리라고 하나요? 학습 태도?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좀 생소하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축입니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학업 관련 과제를 나 이거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믿는 정도를 말해요. 아, 능력에 대한 믿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나는 똑똑해. 이거랑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나 이번 수학 단원평가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든지 이 어려운 과학 보고서 나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인 거죠. 네네. 이 믿음이 강한 아이들은요. 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 안 하고 해보자. 이런 의지를 보여요. 도전하는 거죠. 오. 그리고 실패해도 노력하면 다음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끈기 있게 노력하고요. 또 자기한테 맞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막 찾아서 활용하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랑 실행력, 이걸 딱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자원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해낼 수 있다. 이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태도와 행동이군요. 맞습니다. 아, 존중감. 이거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말씀이셨죠? 네,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발견됐는데요. 중국 연변 지역에 사는 조선족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 이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연변 조선족 학생들이요? 네, 연구 결과를 보니까 부모가 좀 애정적이고 자율성 존중해주고 합리적으로 대한다. 이렇게 아이가 느낄수록 아이의 그 학업적 자기효능감 있죠? 이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어요. 네. 근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높아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결과적으로 아이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부모님의 좋은 영향력이 직접 자존감으로 가기도 하지만 학업 자신감을 거쳐서 가기도 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직접 가기도 하고 동시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라는 뭐랄까 징검다리 이걸 거쳐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한 거죠. 매개 역할. 아, 그 부모님의 좋은 영향력을 자존감까지 이렇게 전달해주는 다리나 통로 같은 역할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근데 이게 또 성별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랐다는 부분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연구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가 바로 그 성별 차이였어요. 결과를 딱 놓고 분석해 보니까요. 남학생하고 여학생한테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자아 존중감으로 이어지는 그 길이,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적인 양육 태도가 자아 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길도 있었고요. 동시에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길도 있었어요. 둘 다 의미가 있었던 거죠. 아, 두 가지 길이 다 있군요. 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걸 부분 매개라고 불러요. 길이 2개 이상 있는 거죠. 그렇군요. 남학생들은 뭐 부모님의 따뜻한 말이나 지지가 바로 자존감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네요. 그럼 여학생들은요? 어떻게 달랐어요? 여학생들은 상당히 달랐어요. 이 연구 결과만 딱 놓고 보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가 자아 존중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네,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요? 네, 거의 없었어요. 대신에요, 그 영향이 거의 전적으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만 자아 존중감으로 전달된 거예요. 와,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긍정적인 태도가 먼저 여학생의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고 이렇게 높아진 학업적 자신감이 다시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식으로 작용한 거죠. 직접 가는 길은 거의 없고 반드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라는 다리를 건너야만 자아존감에 도달하는 패턴을 보인 거예요. 이야. 이걸 완전 매개라고 합니다.
통로가 하나인 거죠. 와, 이거 정말 놀랍고도 중요한 발견인데요. 그럼 여학생들한텐 특히나 내가 공부를 잘 해낼 수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자존감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물론 뭐 이게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 아이들 대상 연구니까 일반화는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아이들 이해하고 격려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특히 딸 가진 부모님이라면 더더욱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론적인 배경하고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랑 소통해야 아이 자존감을 탄탄하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뭐 무조건 오냐오냐 하라는 건 아닐 테고 그렇다고 뭐 무조건 혼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겠죠. 때로는 좀 단호해야 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럼요. 필요하죠. 사실 저도 돌아보면 아이한테 버럭 소리 지르거나 너 진짜 왜 그래? 아니면 은연중에 비난하는 말투?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아이가 막 열심히 설명하는데 건성으로 듣거나 어휴 답답해서 한숨 푹 쉬거나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다들 그렇죠. 네. 이런 무심한 행동들이 아이 마음에 생채기 낼 수 있다 생각하면 좀 아찔한데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화법들을 좀 파헤쳐 볼까요? 네, 맞습니다. 육아에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단호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가르쳐야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아이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피해를 주는 행동, 뭐 기본적인 사회 규칙 어기는 거, 이런 거는 명확하게 이건 안 돼 하고 선을 딱 긋고 그 이유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네. 그럴 땐 그래야죠. 그리고 평소에 어떤 대화 습관을 쌓아가느냐, 이겁니다.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아이 자존감을 키우는 7가지 구체적인 대화 습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7가지나요? 기대되는데요? 첫째는요, 결과를 넘어서 노력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아, 노력이랑 과정? 네, 아이가 시험 잘 봤을 때, 와, 100점, 머리 좋다! 이거보다는, 와, 지난 며칠 동안 진짜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더니 그 노력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네 인내심이랑 집중력 진짜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요. 노력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아이의 좋은 점들 있죠. 그걸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네네. 결과만 칭찬하면 아이가 결과가 좋아야만 나는 가치 있나?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되고 다음번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과정 칭찬은 설령 결과가 좀 안 좋더라도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주거든요. 아, 그 머리 좋다 같은 타고난 재능 칭찬보다 노력했구나, 집중했구나 이런 과정, 태도를 칭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성장 마인드셋 이야기랑도 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바로 그거죠. 네. 저도 아이한테 결과만 보고 잘했네 하고 넘어갈 때 많은데 아,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연습 이거 해야겠어요. 두 번째는요.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감정 읽어주기? 네. 뭐 감정 코칭의 핵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이 공감의 말 한마디, 이게 생각보다 힘이 엄청 커요. 네. 아이가 뭐 친구랑 싸우고 와서 속상해하거나 시험 망쳐서 막 좌절할 때 뭘 그런 걸로 속상해해. 네가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평가하거나 조언부터 하지 마시고요. 먼저 아이고 친구 때문에 좀 더 마음이 상했구나. 시험 결과 때문에 많이 실망했겠다. 어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아이 감정 자체를 거울처럼 딱 비춰주고 받아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일단 알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내 감정을 부모가 알아주고 이해해준다는 그 경험 자체가 아이한테는 엄청 큰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요. 이게 나는 내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 이런 정서적 자존감의 튼튼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아이가 막 울거나 짜증날 때 저도 모르게 뚝 그쳐. 왜 그래 정말. 이럴 때 많은데 일단 그 감정부터 읽어주는 게 순서군요. 와, 쉽진 않겠지만 꼭 기억해야겠어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아이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습관입니다. 경청이요? 아,
이것도 어렵죠. 네, 사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이들 말이 때로는 좀 두서없고 비논리적이고 하고 싶은 말을 막 빙빙 돌려서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막 듣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그렇죠. 바쁜데 그 이야기 다 들어주기가 쉽지 않고요. 근데 아이가 뭔가 열심히 이야기할 때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아이 눈을 딱 보면서 아, 그랬구나. 어머,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 끄덕이면서 들어주는 거. 이 경험만으로도 아이는 내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네.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깊은 존중감을 느껴요. 이게 또 아이 사회성이나 자기 표현 능력 발달에도 좋아요. 아, 그냥 들어주는 그 행동 자체가 아이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는 거네요. 와, 바쁘다고 아이 말 건성으로 들었던 순간들이 막 떠오르네요. 반성합니다. 네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인데요. 아이의 타고난 기질이나 긍정적인 특성,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칭찬하는 존재 칭찬이에요. 존재 칭찬이요? 네, 이건 행동 칭찬이랑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와,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이건 행동 칭찬이잖아요. 네. 이거보다는 너는 참 색깔을 다채롭게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그림 보니까 내 마음도 밝아진다. 이런 식으로 아이 성향이나 존재 자체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아니면 네 덕분에 동생이 웃네. 넌 참 다정한 아이구나. 네 방식대로 조용히 몰입해서 뭔가 탐구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존재 칭찬은 아이가 뭘 잘하거나 특정 행동을 해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 자체로 괜찮은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무조건적인 자기 긍정감을 심어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존재 자체를 칭찬한다. 와, 잘한다, 착하다 이런 막연한 칭찬하고는 느낌이 확 다르네요. 아이의 그 고요한 색깔을 발견해서 그걸 말로 표현해 주는 거군요. 아, 이건 정말 신경 써서 해봐야겠습니다. 다섯째는 비교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과거의 아이 자신에 두는 겁니다. 아, 비교. 이거 진짜 중요하죠. 우리는 은연중에 옆집 누구는 벌써 한글 뗐다는데 형은 너만 할 때 이거 다 잘했는데 너무 왜 못해? 이런 비교를 하기가 쉽죠. 근데 이런 비교는 아이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예요. 네. 튜. 대신 아이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지난번에 자전거 탈 때 계속 넘어졌는데 오늘은 혼자서 중심 꽤 오래 잡네. 와, 진짜 많이 늘었다. 예전에는 모르는 문제 나오면 그냥 포기했는데 오늘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끝까지 매달리는 모습 정말 멋지다. 이런 식으로요. 어제의 아이보다 오늘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성장을 이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짚어주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게 돕는 길이죠. 그렇죠. 남이랑 비교하는 순간 아이는 위축되거나 아니면 괜히 경쟁심만 커질 수 있겠네요. 아이 자신의 발전에 주목하는 것, 꼭 필요하겠습니다. 여섯째는 아이가 실수했을 때요. 비난이나 질책 대신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는 태도예요. 실수했을 때, 네. 아이가 우유를 팍 쏟았어요. 그럴 때 내가 조심하랬지, 또 칠칠 맞게. 이렇게 소리치기보다 우유 쏟아졌네. 괜찮아. 자, 여기 걸레 가져다가 같이 닦아볼까? 다음번에는 컵을 어떻게 잡으면 좀 덜 쏟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차분하게 상황을 수습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 스스로 생각해보게 유도하는 거죠. 네네, 같이 해결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같이 전달해주면 더 좋고요. 실수를 실패로 그냥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구나. 성장의 기회로 삼도록 돕는 경험이 중요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인사이드만 블로그에서도 조언하듯이 만약 아이를 좀 혼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감정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한 5분 안에 다시 다가가서 왜 혼났는지 차분히 설명해주고 안아주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혼내고 끝이 아니라 그 뒤처리가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이런 취조하듯이 묻는 거 대신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사실에 기반해서 열린 질문을 하는 것도 아이랑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실수를 대하는 부모 태도가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를 갖게 하는데 정말 중요하겠네요. 혼낸 후 마무리 대화랑 열린 질문 방식도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7번째는요. 어쩌면 가장 쉽지만 또 가장 강력할 수 있는 습관인데요.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좋아요.
아이의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따뜻한 존재 확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존재 확인 메시지요. 네, 잠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헤어지기 전에 가볍게 한번 안아주면서 오늘 하루 너랑 같이 놀아서 엄마 아빠는 진짜 행복했어. 네가 내 아들 딸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일 아침에 네 웃는 얼굴 볼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 좋다. 이런 말들이요. 아, 되게 따뜻하네요. 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이런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아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조건 없이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그 믿음의 닻을 아주 단단히 내려줘요. 그리고 아까 인사이드맘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부모가 서로에게 하는 말, 존중하는 태도, 이것도 아이가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해요. 부부 사이의 긍정적인 소통이 아이에게는 정말 최고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와, 오늘 정말 구체적이고 마음을 울리는 조언들이 많았습니다. 노력과 과정 칭찬하기, 감정 읽어주기, 경청하기, 존재 자체를 칭찬하기, 과거의 나와 비교하며 성장 격려하기, 실수했을 때 함께 해결책 찾기, 그리고 매일 존재 확인 메시지 전하기. 야, 이 7가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해도 아이 자존감에 정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드네요.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좀 요약하자면요. 그리고 부모님의 양육 방식, 특히 아이가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느냐, 이게 아이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 시기에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자아 존중감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연결고리가 성별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이게 우리가 아이들을 좀 더 세심하게 이해하고 아이에게 맞게 지지해 주는데 중요한 힌트를 준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여학생에게는 학업에서 노력하고 성취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게 자존감 향상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겠죠. 물론 이 모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꾸준히 실천하려면 결국 부모님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이것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아, 맞아요. 부모님 스트레스 관리랑 정서적 건강? 네, 부모님이 먼저 좀 안정되고 행복해야 그 에너지가 아이에게 잘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내용들이 당신께서 자녀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얼마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꼈을까요? 뭐 반짝이는 성공의 순간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까지 다 포함해서요. 아이가 나는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당신의 말과 행동에서 어떤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그 작은 노력이 아이의 내일을 밝히는 커다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